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수익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물론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또는 언론 매체 또는 뭐 강의나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안들을 이제 많이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 시기에 소액 투자를 저도 역시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서울의 지역에 투자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서울에 1,000만 원과 2천만 원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2012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동산이 곽강을 받았냐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곽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대세 상승기를 거쳤기 때문에 2002년도가 지나면서 2003년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도세 완화라든가 조세 정책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물 경기와 맞물려 가지고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을 이제 살려고 했었고 그런 대형 평형들의 수익이 극대화됐었어요. 그래서 차익형 부동산, 즉 부동산을 사고 팔매에 있어서 수익을 남기는 데만 집중했던 시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8년 이후에 이제 2012년도가 지나가면서 침체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의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접했던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틈새 시장의 부동산이 곽강을 받았죠. 그래서 소액 투자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성행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세 상승장 전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은 침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고 뭐 운도 실력이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액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순이 아빠는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청약도 됐다는데 또 옆집에 철이 아빠는 또 돈을 많이 벌었대는데 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갭 끼고 산 아파트의 가격이 2배 더블을 쳤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는 스스로가 많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까지 소액 투자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액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을 삼에 있어서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는 이런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사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얘기가 맞냐 틀리냐 단편적으로만 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자산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10억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리스크가 적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적을까요? 1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적을까요? 답은 1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적겠죠. 왜? 그만큼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10억을 가지고 전세에 갭을 끼고 만약에 핵심적인 역세권의 아파트를 사 놓는다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1,000만 원의 갭을 끼고 내가 사는 아파트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그런 물건들을 내가 선택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팔 수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극명하게 틀립니다.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치 샀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냥 그래 1,000만 원 그냥 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등기를 치거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부동산은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을 내가 처분할 수 없이 만약에 관리를 하거나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된다면 내가 스트레스도 받고요, 지속적인 비용도 들고요, 재산세도 내고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쫓기고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만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으니까는 무분별하게 그런 투자들,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하지도 않고 공급과 수요라든가 앞으로 그쪽의 개발 계획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좀 틀려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군 수요가 강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수도권처럼 오르지 않아요. 그런 지역들은 국지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시장은 수도권과 서울의 시장들하고 틀린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또 깊이 있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시장을 돌아봐야지 그 시장의 변화를 내가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당장 시작해라.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해야 됩니까? 투자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답만 내려라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경험치, 공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모았는데 모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튜브나 강의들을 보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죠.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도 빨리 사가지고 등기를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급해진다는 거죠. 부동산에 경험도 없는 내가 아무 거라도 사야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겠죠.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 분들 중에. 그리고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그런 전문가들 말고. 진짜 숨은 고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들을 내가 선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하고 나의 경험치들은 절대 있지도 않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만을 내가 듣고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런 성공이 아닌 실패의 맛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청약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플러스 공부가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을 무조건 모으기만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자산의 가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무분별하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더욱더 그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내 상황이 급할수록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렵게 모은 그 종잣돈, 자본을 절대로 쉽게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조그만한 돈들, 그리고 어렵게 모은 그러한 돈들을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돈을 모은 게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28살 때 대학교를 갔습니다. 28살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늦게 대학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그리고 저 역시도 28살에 대학교를 가면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남들보다 좀 늦지만은 천천히 부단하게 끝까지 가면은 내가 보고 있는 방향만 맞다면, 그 방향성만 맞다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천천히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운동 중에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슈퍼스타, 세계적인 스타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 최고의 골프 스타죠. 그 골프 선수한테 만약에 원포인트 레슨 또는 1년이나 2년 정도 레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타이거 우즈처럼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도 틀리고요, 취향도 틀리고요, 그리고 골프를 침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틀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타이거 우즈한테 골프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이거 우즈가 가르쳐주는 골프에 대한 깊이 또는 진심,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아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골프를 잘 치려고 하거든요. 비싼 레슨비를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배우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타이거 우즈 같은 훌륭한 그런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골프채를 잡고 시간을 갈아 넣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모든 손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싱글을 칠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들이,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한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즐기면서 선택을 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지방의 재건축이 좋으니까, 재개발이 좋으니까, 또는 지방이 무슨 아파트가 좋으니까 그렇게 절대로 휩쓸려 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믿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돼서 그 스승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길을 알려주게 된다면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스승들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단돈 50만 원, 100만 원, 뭐 30만 원 그런 강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노하우, 그리고 뭐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억,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보물 같은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과연 알려줄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기다리는 시간들,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겪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어떠한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모으세요. 좀 더 모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그 리스크가 적어질 거고요.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만약에 5억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소액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1억짜리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소액으로 뭔가 빠르게, 남들보다 나 늦었으니까 빠르게 뭔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물건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그 스승들의 장점들, 그 스승이 뭐 스승님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500만 원, 300만 원, 뭐 30만 원 주고 배우는 그런 강사들, 그런 강사들의 장점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교집합들을 통해 가지고 강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잣돈이 있다면,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단순히 여러 가지 매체의 영상이라든가 한두 개의 강의를 듣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제 찐팬 분들이라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임성배 TV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은 재테크 마인드가 정립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유입된 그런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뭐 그런 물건들을 추천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부동산의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결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소액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돈을 들여야지 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